이 선풍기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바람을 막고 있던 사람은 이미 3년도 더 전에 죽어 있었어요. 2024년 7월 인천의 한 원룸이었다. 6년째 살던 세입자가 월세를 열흘 넘게 밀렸고 연락도 끊겼다. 건물 관리인이 결국 문을 강제로 열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이상하게 한쪽 구석만 달랐어요. 이부자리가 각 잡힌 것처럼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이불을 들추자 그 아래 누워있던 건 사람이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 종이장처럼 마른 미라 상태의 시신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세입자의 행방을 쫓았다. 세입자 김 씨는 별개의 사기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시신이 자신의 동거녀라고 자백했다. 시신의 신원은 지영씨 가명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미용 기술을 배웠고 젊은 나이에 엄마가 됐어요. 남편과 사별한 뒤엔 요코하마 한인타운에서 혼자 생계를 꾸렸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김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글의 여권은 빼앗아 보관했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다. 2021년 1월 김 씨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울증을 앓던 지영 씨가 먼저 함께 죽자고 제안했고 자신을 먼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검 결과는 달랐어요. 지영 씨의 목 부위에서 골절이 나왔어요.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 목이 졸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흔적이요. 여기서부터는 김 씨의 말이 아니라 확인된 증거예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방을 떠나지 않았다. 시신 옆에서 TV를 봤고 편의점 음식을 먹었다. 휴대폰에는 그 방에서 찍은 셀카도 남아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김 씨는 표백제로 시신을 닦았어요. 방향제도 뿌렸고요. 부패를 막으려던 행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신을 미라로 만든 셈이 됐어요. 이 선풍기랑 에어컨 그냥 켜둔 게 아니었어요. 습도를 낮게 유지하려고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시신이 부패하는 대신 미라화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봤어요. 그 사이 김 씨는 다른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딸을 낳았다. 방 안에는 여전히 지영 씨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지휘배 통제형 살인으로 분석했어요. 사기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구속되면 지영 씨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는 두려움도 동기 중 하나였을 거라고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어요. 김 씨는 겁이 나서 신고도 유기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밥을 먹고 TV를 보고 셀카를 찍을 정도의 여유는 있었어요.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놓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